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3대 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장 초반에 갑자기 급락 출발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시점이고요. 나스닥이 4%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백악관이 또 일축을 했죠. 정말 이 시장이 온통 관세 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세 뉴스 비롯해서 중요한 국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온통 관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인데요. 중국의 50%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0%, 34%, 54%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50%면 104%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나서 그 전보다 관세율이 2배가 넘게 뛰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기싸움하는 그런 측면이 네. 강한데 일단 트럼프는 오늘 새벽에도 네타냐후하고 그 회담하고 기자들한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50% 처리할 생각 없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중국이 10일부터 34% 맞불 관세 네.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전날부터 이제 상호 관세 발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국이 처리하지 않으면 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하고는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떼어놓으려는 그런 그 전략도 드러냈습니다. 네. 좀 양쪽으로 노선의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하겠다. 이제 이게 좀 시작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좀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오늘은 조금 좀 만회가 네네. 됐지만 뭐 그냥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뭐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커진 것도 트럼프가 아마 계산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맞불 관세에 다른 나라가 합류하는 것도 견제하라는 그런 그 이중 포석을 한 걸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네. 중국에 좀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계산도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인데 중국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세 대비해서 지금 충분하고 여러 가지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 인민일보가 어제 일면에 네.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자기 일을 잘하자 이런 논평을 실었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50% 추가 관세를 경고하기 전에 나온 이제 논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남용해서 충격을 가하려고 하지만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그 관세 괴롭힘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저항력이 우리한테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이런 점도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그동안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는 19.2%였는데 네. 작년에 14.7%로 낮아진 점을 이제 이 논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월 투자, 소비 같은 중국 내수 성장세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올 1분기에 지금 연간 목표치가 5% 안팎이죠. 성장률이. 그 네. 이상의 성장이 뭐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 다 놀라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 말입니다. 어쨌든 그간 8년간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어쨌든 내비치는데 50%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얘기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에 놀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네. 충분히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양회에서 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죠. 4% 안팎으로 높였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걸 이제 전략산업등에 활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대비책의 일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준율 금리를 내릴 만한 여력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내수 진작 그다음에 미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그 시장 다각화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지원할 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 뭐 중국도 사실 편한 표정은 아닙니다. 지난 양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정말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로 4%로 올린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안 그래도 좀 주목을 했었는데 이런 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대기업 대표들의 면전에서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스토리 좀 전해주세요. 중국 상무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네. 그 전날 링지 그 이제 부부장 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테슬라, 뭐 GE 헬스케어, 그다음에 메트로닉 같은 그 20여 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그 트럼프 관세가 지금 다자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뭐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럼 이제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당신들도 피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본국에 좀 바른 소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는 너희도 본다. 그러니까 좀 바른 그렇죠. 얘기하고 바로 잡도록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쓴소리를 좀 했다는 건데 관세 문제의 뿌리는 미국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립이지만 뿌리는 미국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네요. 그 트럼프 관세의 이제 첫 출발점이 이른바 펜타닐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계속 중국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네. 그거는 너희 문제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래도 중국은 개방의 문을 계속 열 거고 외자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입장을 본국에 좀 즉각적으로 얘기해라 했더니 이제 거기 참석한 미국 기업 대표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또 상무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요. 34% 미국이 상호 관세 이제 중국에 부과를 한 상황이고 사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맞불로 대응하는 걸 조금은 피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그랬었죠. 34% 똑같이 지금 맞불 대응을 한 상황이고 간밤에는 50%로 보복에 재보복에 지금 막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이제 네. 조금 전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네. 그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물론 뭐 예상됐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데 아마 서로 이게 결국은 이제 누구 코피가 먼저 터지느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코피가 터지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양쪽에 코피가 터지면 그게 전 세계에 그렇죠. 이게 또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죠.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미국 관세 결국에는 목표가 칼 끝에 가장 마지막에는 중국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는 다들 해왔었는데 이게 지금 뭐 본격화되고 있는 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요. 유럽연합이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 이런 걸 공개했다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이 어제 브뤼셀에서 노르웨이 총리하고 만나고 나서 공동 회견을 했는데 네. 미국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앞서 그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미국하고 유럽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치가 어떠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유럽연합이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승용차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에 수출하면 이제 2.5% 관세율 낮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율도 25%로 낮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모두를 이런 그 유럽연합 공산품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제로를 만드는 걸 모색해 보자는 거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해왔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승용차는 2.5% 2.5. 관세가 그리고 이제 픽업만 25%였고요. 네. 미국은 이제 반면에 그 유럽에 수출을 하면 10%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25% 발효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25.7%가 되나요? 네. 높아진 상태죠. 27.5%로 7.5%로 더 높아진 상태죠. 그렇군요. 그러면 협상은 이렇게 하자. 좀 말이 좀 오고 가고는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아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관세도 그렇지만 비관세 장벽, 특히 유럽 연합의 부가세를 지금 시비를 하거든요. 나바로 그 무역고문도 어제 폰데어 라이엔 발언 나오고 나서 CNBC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뭐 관세 제로 하면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돼지고기, 옥수수, 쇠고기 같은 걸 이제 미국이 유럽에 수출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그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네. 이제 유럽연합 담당 집행위원이 네.
부가세는 손 못 댄다. 이거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리고 그 체계가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누누이 이런 점을 설명을 했고 이 부가세는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죠. 이걸 도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지 지금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요, 그 유럽 연합은 미국에 대한 그 보복 관세를 준비를 했는데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약화시킨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 트럼프가 발끈하는데 이것도 당초보다 관세율을 대폭 낮추면서 이제 트럼프가 협상하자 하면 이제 거기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간밤에 언급을 했는데 50여 개국이 연락을 해왔다, 협상을 요청해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협상 얘기가 오고 가는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일본 증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총리 가히 국난이랄 수 있는 사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뭐 협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시사했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이시바 총리가 어제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국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저하지 않고 회담할 용의가 되어 있다. 가능하면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 협의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통화를 한 걸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 25분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쪽이 담당 장관을 지명해서 관세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 관방장관도 어제 회견하면서 이게 뭐 트럼프 상호 관세가 미국, 일본 모든 경제 모두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다 하면서 그 국내 산업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뭔가 협상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은 유리한 뭐 그런 조건들을 좀 따내려고 노력들을 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상호 관세에서 두드려 뒤통수를 맞았죠. 맞았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적극적으로 타개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통화도 했다. 지금 여기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 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때린 미국부터가 지금 굉장히 증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마진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분석 좀 들어볼까요? 마진콜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투자자가 그 마진 계좌 가치가 이제 최소 요지금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은행 쪽에서 돈을 더 넣든가 아니면 그 이 자산 정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직후 최대 규모 마진콜에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특히 그 헤지 펀드들이요. 금리, 주식, 유가 뭐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광범위하게 자산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올가 네. 관계자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금융위기 그리고 또 2023년 그 미국 지역은행 위기 있었죠. 그리고 팬데믹 그때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마진콜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이제 외신이 인용을 했는데 월가의 롱숏 전략 헤지 펀드들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하루에만 평균 2.6%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도로 그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나마 최근 몇 주 사이에 주식 보유를 좀 헤지 펀드들이 줄여서 은행 레버리지를 좀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도 이제 좀 빠졌죠.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네. 스탠다드 차타드 그 애널리스트 얘기는 금도 마진콜 그 백업하는데 지금 사용될 정도로 지금 헤지 펀드들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크본드 시장도 팬데믹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투기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현재 시각 지난 2일 이후에 한 1%포인트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5%포인트 기록.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스프레드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세 한 축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축은 관세지만 그로 인해서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이 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코 그 전략가 얘기는
이 신용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자기는 봐서 어떤 걱정이 신호다. 된다. 네.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트리플 C 등급 이하 고위험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는 평균 스프레드가 8개월 사이에 처음으로 1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 이미 뭐 몇몇 CEO들은 침체에 이미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까지 또 어제 밤늦게 또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기업에 물어보면 침체로 이미 들어갔다라는 네. 대답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월가에서 흔히 거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좀 회의적인 의견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빌 에크먼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 사람은 작년 대선 때만 해도 트럼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상호관세가 실수다. 그야말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재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90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가짜뉴스로 글쎄요,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네. 뭐 조금 좀 시발이 된 것 네. 같기도 한데요. 90일간 유예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잠시 좀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좀 톤다운 하라는 겁니다. 협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핵전쟁 이걸 시작하면 이건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다.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어쩌면 몇십 년간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주신 그 마진콜과 관련된 얘기도 혹시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퍼싱 스퀘어 이제 운영하죠. 네. 거기서 갖고 있는 마진콜이 나이키 3년 콜옵션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시장이 주저앉아 손실이 예상돼도 셀러가 되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의견 또 하나 좀 들어볼까요?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루비니 명예교수, 뭐 관세 관련된 얘기를 또 했나 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꼬집었습니다. 네. 이 표현이 오웰스러운 이중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 오웰스러운 이중 언어라는 게 이제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비판할 때 이제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 그걸 썼습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그 관세를 해가지고 미국을 뭐 부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인프레라든가 서민들의 고통 같은 걸 이제 트럼프도 이거를 조금 참아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덮으려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이제 해방의 날 어쩌고 했는데 자기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견뎌라, 버텨라.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장인데 여기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꼬집은 거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했네요. 트럼프가 1시간짜리 레토릭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적이 없다. 관세 때문에 근 30조 달러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물론 이제 추정치지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 새 부과한 가장 비싸고 자학적인 관세라고 아주 꼬집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성장률을 좀 낮춰서 계속 제시하고 있고 침체 가능성을 좀 높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이먼이 네. 그 연례 그 주주 서한에서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 심화 가능성을 높이고 많은 이가 침체를 더 걱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침체가 그 관세로 인해서 침체가 올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긴 하지만 네. 미국 위상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 CNN은 이 다이먼 이제 월가 황제로 불리죠. 이렇게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직접으로 이렇게 공격한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침체 얘기를 꺼내면서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동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백신 회의론자로 시장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접종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얘기 좀 쭉 전해주실까요? 오늘 들어서 지난 네. 3일까지 그 미국 CDC 집계를 보면요. 미국 22개 주에서 한 600건이 넘게 홍역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중에 한 93%가 주요적 집단 발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보다 훨씬 집단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죠. 그것도 첫 번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이 텍사스인데 역시 같은 텍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주요 발병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미국 언론 이 전하기를 집단 발병자의 97%가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이제 당신 때문에 그렇다 비판이 커지니까 케네디가 안 되겠다 싶은지 그 백신 맞아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입장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네. 그 영양결핍 아, 탓이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A 같은 뭐 이런 거를 뭐 처방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비판이 지금 뭐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네. 할까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 사실 취임한 지 뭐 얼마나 됐을까 좀 계산을 해봤더니 29일이 100일이 되죠. 석 달이 네. 아직 아직 안 된 됐습니다. 거죠. 네. 네. 참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는데요. 미국의 과학자 1,9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 연구 자금 지원 중단 또 간섭 이것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경고하는 공개 서한을 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과학원 있고 이제 그 밑에 국립의학원, 공학원도 있거든요. 네. 회원이 한 6,8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0명이 지난주에 공개서한에다가 해서 이걸 서명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서한이 이렇습니다. 과학의 임무는 진실 탐구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제한 없이 새로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기후위기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제, 백신 안전성 같은 데 대한 연구를 막는다고 아주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신념들이 있지만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한데 뭉쳤다. 이렇게 가면은 이건 미국의 과학이 낙후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한을 쓰는 것이 공개 서한을 내는 것이 SOS를 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네.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원이 1863년에 의회 입법으로 설립이 된 거니까. 링컨 네. 대통령 때죠. 아, 그때 돼 있죠. 아주 네.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3선 도전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좀 퍼져서 어떻게 돼가고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는데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집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직 수행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연임이 아니고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취지로 논리를. 처음에는 농담적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방법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저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20년 정도 머물길 나도 바라지만 아마도 이번 임기를 마치면 끝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팸 본디 법무장관의 얘기죠. 네. 네. 그렇군요. 3선 도전이 농담이 아니다. 난 일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지난달 말에 했던 MBC 뉴스 인터뷰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네. 뉴욕타임스가요. 네. 이렇게 트럼프가 자꾸 이게 뭐 처음에는 농담조로 하다가 이거 뭐 안 된다는 거 다들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하는 게 이걸 자꾸 공개 토론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막 세상이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좀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그런 트럼프 특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같지만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런 게 있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뭔가 좀 자기 뜻을 이루려는 트럼프의 그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제요. 사실 전 세계 이 증시가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하고 그 영상을 올렸다. 이게 사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그 주말에 네. 프로리다 가서 골프 치고 하는 건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그
힘든 거 안다, 버텨라 해놓고 이제 자기는 가서 골프를 막 잇따라 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가 주최한 자기 골프장에서 한 것도 거기도 참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뭐 쓴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골프 치는 영상을 또 자기가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금 미국 서민들은 먹거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 마당에 대통령은 골프나 치고 있다. 참 한심하다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가 계속해서 이 정책은 단기간에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거고 이미 이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거듭하면서 또 투자자들한테 네. 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지금이 당신들한테는 부자가 될 좋은 기회다. 이런 글까지 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골프 치지 말고 자기가 당신이 대통령인데 식료품점 거리에 가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니냐. 아주 따갑게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재개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난 일요일에 그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도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평양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회와 더불어서 이제 관광객도 들어왔죠. 그래서 평양 투어 같은 관광 상품도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국경 전면 봉쇄했다가 지난 2월 말에 나선 경제 특구에 한해서만 서방 단체 관광객을 며칠 받다가 중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국 단체 관광을 받은 신호 아니냐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루마니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선수들도 참가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계기로 외국인 관광을 본격 재개할까 이런 의미로 이번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